안녕하십니까,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워낙 깊고 내용이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차원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에 쓸 수 있는 영양요법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몸에서 이제 면역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과항진된 면역계가 몸을 공격하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항진된 면역계가 그 질환들을 유발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이제 비염,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크론병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다 써있죠? 제가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iOS 11을 올렸는데 화면 녹화 기능이 한 오류가 뜨네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하고요. 그냥 추론만 하는 겁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받은 면역계 이상,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고요.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 분비가 이제 생기고, 부신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코티솔 분비가 이제 과잉이 되면 면역계가 엉망이 됩니다. 몸이 과항진되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몸에 있는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코티솔이 면역계를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외부 자극 인자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아시는 진먼지, 진드기, 개털, 고양이털, 분비물, 그리고 콜린성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그 습도, 온도 변화, 햇볕 알러지, 이런 것들,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한 어떤 알러지 원이 몸을 자극해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알러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체내, 그리고 혈중에 있는 염증도가 높아진 상태일 때도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질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의 염증 체크하는 그 오메가6와 오메가3 그 분류를 외국에서는 검사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면 몸이 과민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크푸드 같은 햄버거, 그리고 안 좋은 포화지방산, 그리고 당으로 집중되어 있는 고당, 그러니까 사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과민해지고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같은 원인이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냥 장에 계속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면은 장 쪽이 세포들이, 그 장 내벽 세포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장에 있는 안 좋은 가스나 이물질들이 유입되면서 알러지나 어떤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도 최근에 많이 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요. 만성적인 어떤 비만, 그리고 과체중, 운동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1번에서 다 6번까지 어찌됐든 간에 면역계가 어떤 교란이 되고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전적 요인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타고 난 거예요. 면역력이 좋은 걸 드시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는데, 2번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는 원인들을 본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으로 바꾸기. 사실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원인이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개털, 고양이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자주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자주 하시면 되고요. 혈중에 있는 염증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방법이 없네요. 오메가3 드시는 수밖에 없고요. 식습관, 4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그 알러지의 원인인데, 이거는 식습관은 균형 있는 식습관으로 바꾸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도 이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면역계가 이상이 생기면은 T헬퍼셀의 이제 과잉 행동, T헬퍼셀은 면역계를 부스팅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T렉셀의 개수가 감소하고 역할이 감소하게 되는데, T레그셀이 감소하게 되면은, T렉셀은 보통 과잉 부스팅되는 면역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면역 세포들이 교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과잉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면역력 저하, 면역계 교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아토피나 어떤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셔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병원 가셔가지고 그 약들을 잘 드시고요. 병원에 사라는 대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면역계가 원인이 됐던,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됐던 환경적 요인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개선 잘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제를 좋은 걸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제거하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알러지 원인 차단하시고요. 병원에 쓰는 약들은 그 병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병원이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서는 보통 항히스타민제 가장 초기에 쓰고요. 이게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바르는 거랑 먹는 거 두 가지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특히 면역 억제제 3번 같은 경우는 몸 다 버리는 약입니다. 이거 오래 먹게 되면은 면역 시스템에 다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잘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임의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먹는 약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그 과항진된 그 면역계를 약간 억누르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약은 원인 치료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병원 약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병원 까면 안 돼요. 병원 진리입니다. 은은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영양요법으로 이제 중요한 영양소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 다 제가 영상 오륜하기 전에 다 글로 썼던 거라 재탕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고요. 오메가3가 왜 그 염증에 중요한가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콕스라는 염증 유발하는 그 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해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을 낮출 수 있는 게 오메가3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얘는 하루에 2g, EPA, DH 합 2g 정도를 복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한 캡슐 한 100억으로 찍혀있는 100억 이상짜리로 복용하시고,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같은 경우는 아토피나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장을 통해서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많고 장이 자극이 없고 안정화된 상태가 돼야 면역계가 안정화된다는 데이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90% 이상이 부족합니다. 근데 비타민 D는 면역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계가 많이 저하가 되고 일반적인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도 비타민 D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이게 부족하면 면역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국 사람 10명 중 9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4000단위짜리로 6개월 정도 이상 복용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4000단위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2번, 3번까지가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 면역 증진해주는 영양소고요. 그 다음 4번 식물성 스테롤. 이거는 국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허브에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걸로 검색하시면 잘 나오고요. 이 인사돌에 있는 성분들과 같은 성분인데 이제 기원식물이 다르긴 합니다. 식물성 스테롤도 이제 면역 증진해주고 면역계 밸런스를 잡아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항산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제는 면역계를 바로 증진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해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타민 C부터 피크노제놀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글루타치온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복용하시고요. 위장 트러블과 알러지가 항산화제에선 좀 나타나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나 버섯균 사체 추출물, 그다음 초유, 홍삼, 아연 같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2번, 3번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시면 4번과 5번 추가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 6번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게 달라가지고 1번, 2번, 3번까지는 다 통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분들은 특성상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꾸준히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경적 요인들, 원인들을 차단을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1번, 2번, 3번 영양소를 기본으로 해서 꾸준히 복용하면 점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부족하시면 4번, 5번, 6번을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워낙 내용이 많고 뭐 보습을 하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보습 같은 걸 잘하고 이런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아토피나 비염에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양요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조합 말씀드리고요. 기회 되면 아이허브에서 한번 이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